방금 소개받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 박현영입니다. 우선 이런 큰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선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런 미래의 정밀의료에 필요한 바이오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현황과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호 위원장님께서 정밀의료,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밀의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색한 단어였습니다. 뭐가 정밀하다라는 거냐,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미 그 정밀의료, 프리시즌 메디슨의 개념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혹시는 디지털 분야의 다른 관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개인의 유전자와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임상 정보,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모든 정보를 총합해서 그 개인의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밀 의료고요. 제가 오늘 발표 제목을 프리시즌 헬스라고 했는데, 프리시즌 헬스는 최근에 다시 도입되는 개념으로, 이 프리시즌 메디슨이 단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프리시즌 헬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질병 예방이라든지 헬스 프로모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근거 중심, 그러니까 경험 중심의 의료였다면, 최근 한 20년간은 근거 중심, 임상 시험을 통한 근거 중심 의료였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정보와의 힘을 받아서 이제 정밀 의료라는 개념, 많은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로 간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 의료를 포피 메디신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정밀하게 맞는 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질병은 예방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새롭게 떠오르는 포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파티시파토리, 이제는 인터랙티브하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중심, 지금 닥터 앤서의 경우도 많은 진보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그 건강관리라든지 질병 치료에서조차도 이제는 환자나 어떤 개인이 인터랙티브하게 관여한다라는 미래 의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관에서, 외국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이제 점점 고가 비용이 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클리니컬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된다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기기들이 도입, 정보화로 인해서 이제는 의료 서비스에조차도 질병 예방 쪽으로 한 50% 이상을 시프트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취득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들, 새로운 기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헬스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의료진과 아니면 닥터 앤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로 인터랙트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건강관리에 관여한다라는 파티시파토리 개념으로 바뀌고,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 연구에서도 이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개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니 굉장히 숨이 많이 좀 차네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밀을 프리시즌 헬스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데이터 알고리즘, AI 분석, 컴퓨팅 기술,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기술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여러 발표에서 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데이터도 단순히 의학적인 메디컬 리코드 영상을 포함한 메디컬 리코드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른 여러 유전체 정보, 다른 유전체 외에도 프로테옴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다양한 바이올로직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해서 실제적으로 질병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할 건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거기서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등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툴이라든지 분석 기능,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유전체 정보가 2001년 그 휴먼 제놈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핵심되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각 나라마다 이런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려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전에 윤건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PMI,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중에서 핵심되는 오로바스라는 그 100만 명 규모의 코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한 30만 명 이상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셔널 리서치 코호트고요. 이거는 롱기튜드널 코호트입니다. 단순히 환자들을 그 동의서 받고 동의서를 받고 샘플만 모은다는 게 아니라 이 개인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의무 기록 그 정보를 취득하는 거는 의무 기록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적으로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면서 이런 것들이 의료 서비스의 혁신에 이용하겠다라는 하나의 대규모 코호트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적혀 있지만 그 플랫폼, 사실은 여러 가지 약물 유전체, 약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어떤 디바이스,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여자가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툴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판정하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전환적인 하나의 새로운 개념의 코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바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사용에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100만 명들로부터 검체라든지 앞으로 리콘택에 대한 동의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EHR에 대한 그 의료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검체들에서는 그 홀 제놈 시퀀싱을 비롯한 그 SNP 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레이 데이터들을 형성을 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오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에 활용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 오로바스 하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리안 베테랑 프로그램에 또 100만 명 규모, 현재 2020년까지 100만 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90만 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사태로 조금 상황은 달라졌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그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그 모든 건강 관리에 대한 유전 정보, 이분들은 또 다른 하나의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보를 모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코호트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바이오뱅크입니다. UK 바이오뱅크의 경우에는 아마 PMI, 오로바스 프로그램의 전신이라고 조금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2006년도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에서 10년까지 50만 명을 모아서,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분들에 대한 페노타입을 다 도큐멘테이션하고 제네틱 그 혈액 샘플을 모아서 거기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까지 단순히 한자를 모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요. 테이블에 있지만 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10년도까지 그 한자 인도를 끝나고 그 이후에 그 모아진 샘플들로부터 제너틱 데이터를 생산할 뿐만이 아니라 리콘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 그러니까 어셀러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디지털 정보도 획득하고 계속 그 여러 가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임상 정보들을 수집하고 당연히 최근에는 NHS까지 프라이머리 케어하고 연계를 해서 모든 임상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질병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0명의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기네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성과들도 뭐 연간 몇백 건 이상씩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전체 기반의 의학은 이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할까요? 한국에서도 최근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스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는 의료 데이터인데요. 다행히 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국가 단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단일 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은 공단 데이터만 가지고도 모든 뭐 디지털 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도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본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많은 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는 청구를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행위 위주로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진단명 코드 저희가 뭐 KCD, ICD에 기반한 KCD 코드를 해서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부 대상자들은 검진 데이터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리스크 팩터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임상 증상이 어떻게 했는지 검사의 행위가 아니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건강보험 데이터에서는 실제적으로 아까 윤건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병원의 EMR 데이터와 멀지를 해야만 가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멀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죠. 개인에 대해서 병원에서의 기록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포괄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AI 기반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동의 체계라든지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고 현재 아마 그 여러 연구자들한테 그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뱅크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0년간 노력을 해서 저희 바이오뱅크에도 한 40만 명 이상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단위은행 13년 정도를 지원해서 한 50만 명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100만 명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크게 보면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한점이 많죠. 코리안 제네틱 에피데미올로지 스타디 저희가 코게스라고 약자를 부르는데 사실 한국 코호트의 대표적인 코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일부 대상자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추적을 통해서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질병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취득한 시료들을 통해서 유전체 정보들을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GWAS 스타디를 할 수 있는 DNA 칩 데이터는 20만 명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홀제놈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이제 코데스 자료들은 2차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까지도 연계를 해서
새로운 질병 발생들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EMR에 대한 데이터는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데이터 연계 사업 마이 헬스웨이 등을 통해서 이제 동의 기반으로 확보를 하면은 이것 또한 그 가치는 더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 저희가 생산한 주로 그 오믹스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 요약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바이오뱅크에 저장된 모든 자원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3,600개 이상의 연구에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논문 성과만 해도 한 1,300편 그리고 이제 그 특허만도 1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디지털 쪽에서 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한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이오뱅크로 분양 신청을 해주시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는 여전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샘플 사이즈가 20만 명인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당뇨나 고혈압 등의 예측을 위해서는 충분한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 암이라든지 저희가 코제스 24만 명 정도를 다 추적을 해도 현재까지 10년 이상 추적했을 때 암 환자는 전체 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된 사람은 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암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예측을 높이려면 더 이상의 규모, 왜 외국에서 100만 명 규모로 끌고 가는지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상자들은 팔로우를 했지만 그 대상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 레코드 EMR 데이터가 아직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대응해서는 했었지만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신체 계측 장비들을 이용한 새로운 데이터는 없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제놈 데이터는 이제부터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준영 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바이오 핵심 전략, 한국에서의 핵심 전략이 2019년도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때 데이터 드라이브 그 내용 중에서 데이터 드라이븐 헬스 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나라 국내 5개 빅데이터 센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내셔널 프로젝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을 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리안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의 사업의 일환으로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언급된 것처럼 현재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고요. 지금 기획 보고서를 막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도 앞서 제가 외국의 사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셔널 리서치 코호트 개념으로 100만 명을 신청을 하고요. 모든 동의 기반 그리고 아마 주로 희귀 질환을 포함한 중증난치 질환자들 한 40만 명 그리고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헬스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질병을 가진 헬스 발런티어를 60만 명 정도를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임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수집된 검체로부터 제노믹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디지털 웨어러블 장비들을 이용한 라이프스타일 정보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페시멘도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고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결해서 헬스 아웃컴까지 라이프롱하게 헬스 아웃컴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현재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목적은 프리시즌 헬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좀 더 질환자도 40만 명 이상이 되고 저희가 생산한 유전체 정보, 정부가 생산한 유전체 정보는 각 참여 의료기관의 한원을 통해서 뭐 닥터 앤서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진 베이스드 예측할 수 있는 제놈 데이터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그 질병의 진단이나 예후 예측,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수집된 자원으로부터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외에 2년 동안 15,000명의 희귀 질환자 저희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노믹 잉글랜드와 유사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차 년도 목표인 5,000명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모든 동의 기반 왜냐하면 제3자한테 3자들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동의 기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정보 그리고 바이올로직 샘플을 해서 다 중앙은행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홀제놈 시퀀싱을 생산을 하고 임상 정보까지 해서 하나의 데이터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참여형의 코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된 유전체 분석 보고서는 전부 다 다시 환자들한테 진단 보고서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금 시범 기간이지만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복지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질병청까지 4개의 정부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고 아직 홈페이지가 영문 홈페이지는 개발 중에 있어서 영문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그리고 현재 어느 몇 분의 환자가 참여하고 계신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점인데 이제 퍼블릭이라든지 참여자하고 계속 저희 일반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 저희가 누리집이라고도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업이 무엇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의견을 정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지향하는 디지털 헬스로의 미래 그리고 보다 건강한 미래에 이런 바이오 빅데이터 댐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